다음에 넘기시면은 교재 페이지로 가시면은 10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06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 현금 수지의 측정이라는 게 있죠, 그죠? 특히 이제 영업 수지의 계산에다가 별표를 3개 쳐놓으세요. 얘는 100% 시험자 나옵니다. 100%. 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중요한데 입문서다 보니까 하나하나의 내용은 지금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편안하게 들으시면 내가 지금 임대형 부동산을 투자하게 되면 그냥 임대료만 받아요. 나중에 처분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1번은 임대료 받을 때 돈이 들어온가 나가는 게 있죠. 근데 지분복계획은 나중에 처분시예요. 운영시다, 처분시다, 처분시. 매각했을 때 매도 경비라든지 이런 건 처분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천천히 가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거는 수익이 안 나와야 돼요? 수익이 나와야 돼요? 임대형 부동산이거든요. 그죠? 임대료. 그럼 임대료 받아요? 나중에 매각 차익도 있어요. 근데 돈이 들어오는 것만 있나요? 나가는 것도 있나요? 그걸 이제 보자는 거예요. 영업수지가. 그래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20억짜리 건물을 사서 임대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총투자액인데 저번 시간에 제가 지분과 저당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지분은 누구 거야? 지분은 지 거죠, 그죠? 저당은 누구 거야? 저분이 누구셔? 은행이죠, 그죠? 지분은 내 거고 저당은 빌린 돈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취득을 하고 운영을 하고 처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운영소득을 저번 시간에 소득이득, 임대료를 받아요. 근데 들어오는 것만 있어요?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수지라는 영업 똑같은 게 수지라는 건 돈의 흐름이에요. 들어오고 나간다는 거. 그 다음에 처분은 그냥입니까? 매각시입니까? 그럼 운영은 여러 번 하지만 매각은 딱 한 번 하죠. 자본이득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보통 세금을 자본이득세 난다 그래요? 양도소득세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본이득이 양도소득이에요, 그죠? 양도소득.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들어오고 나오는 걸 계속해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임대 사업이 잘 될지가 이제 궁금하니까 예상을 해요. 그래서 여기가 임대 단위수가 25칸이에요. 25칸. 그래서 25칸이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채웠을 때를 100원이라고 이제 임대료라고 합니다. 그럼 2,500원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다 찼나요? 찼을 거를 예상하나요? 예상해요. 그래서 거기 위에 보시면은 가능 조소득이라고 돼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총소득. 총소득이나 조소득이나 똑같은 거, 총하고 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업현금흐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영업현금흐름.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능 조소득을 제가 이걸 그냥 해요. 총소득이야. 다 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다 찼습니까? 찼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까? 다 차지 않았죠? 아직 가능 총소득이라는 것은 잠재적인 수입이라는 얘기죠. 그럼 공실이 안 돼요?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죠. 공실을 빼준단 말이에요. 빼주고, 그 다음에 거기 불량부채라는 게 있어요? 불량부채가 나오고, 이 불량부채가 어려우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자, 우리나라가 보증금 받는 게 나중에 임대료 안 내고 떼먹고 도망갖고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예요. 불가능한 임대료.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안 내고 있어요? 안 내고 버티고 있는 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은 임대료 외 수익이에요. 뭐 수익이라고? 자, 건물주가 임대료만 받아요? 주차비도 받아요? 주차비는 임대료에 포함되는 건 아니죠. 그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기타 소득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나오는 것은 유효 총소득을 얘기해요. 총이라고도 하고 조라도 맞습니다. 총소득이고. 그 다음에 경비 안 빼줘야 돼요? 영업경비 빼줘야 돼요? 빼줘야 되죠. 영업경비를 빼주고. 그러면 총소득에서 총경비를 빼면 순소득이 되죠. 그걸 순영업소득이에요. 순영업소득이라는 것은 순수익을 얘기하죠. 근데 이제 부채 서비스액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원리금이라고 기억하시죠?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이에요. 적어놓으세요. 뭐라고요? 원리금은 뭐와 뭐를 더한 거예요? 하고 이자. 부채를 서비스액이라는 자체가 거창한데 영어로 번역하기 때문에 그냥 원리금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뭐와 뭐를 더한 거라고요? 원금하고 이자. 이해 갔어요? 부채 서비스액이 그냥이다 원리금이다. 뭐와 뭐를 더한 거다. 원가 이자. 그럼 아직 세금을 공제하기 전이죠? 세후다, 세전이다. 세전, 현금 수지가 되고. 자, 보통 지금 이게 다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 영어를 다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보통 여러분 사업소득세 낸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사업소득세가 영업소득세예요. 그죠? 영업소득세. 그래서 임대사업할 때 이제 사업소득세 내는데 영업소득세가 이제 학문적으로 영업소득세라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세전이 돼요? 세후가 돼요? 세후 현금 수지가 된다는 거죠. 찾으셨어요? 그러면요. 자, 가볼게요. 간단히 이렇게 보세요. 우리 원장님께서 지금 학원을 운영하시게 되면 그냥입니까? 어떻습니까? 운영에 대한 계산을 해봐야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요 임대 단위수가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요 자석수예요. 그죠? 그럼 자석수가 다 찼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이다 가능 총소득이다. 가능 총소득이죠. 다 쳤을 때 얼마 이제 수강료를 받냐는 거죠. 그래요? 근데 공실이 안 돼요? 될 수도 있어요. 옆에 보세요. 공실이 있나 없나. 전도 좀 하세요. 그죠? 자. 분량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좀 경기가 좋았을 때는 종로, 강남 같은 데는 막 500명, 600명 있었거든요. 그러면 수강생들이 막 도강이라는 거 아세요? 도강? 네. 그러니까 몰라요. 도강은 뭐냐면, 수강료를 안 내고 그냥 듣는 거예요. 그죠? 그게 무슨 부채다? 불량부채죠. 임대료 안 내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럼 기타 소득은 뭐냐면, 자, 우리 수강료만 봤어요. 다른 수입도 계시겠죠. 뭐 자판기 수입이라든지. 그럼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게 무슨 소득이다? 유예요. 그죠? 그럼 학원 운영하려면 그냥입니까? 경비 나갑니까? 나가죠. 맞아요? 네. 그럼 나오는 게 순소득이라는 것이요. 원장이 만약에 이 학원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으면 원가 이자를 갚아 나가셔야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아직은 세전입니까? 우리 세금 내죠? 그럼 세후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셔야 되는데.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와셔서.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맨 밑에 107페이지의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있죠? 거기에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단어가 있죠? 찾았습니까? 자, 우리 기본수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보세요.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게 있는데, 자, 여기 나온 것만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영업경비 전에 그냥입니까? 공실은 빼줬습니까? 거기 공실이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어요? 나중에 부채 서비스액도 안 빼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빼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소득세도 나중에 빼주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럼 얘네들은 영업경비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안 되는 거예요. 체크하셨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얘기를 해요. 뭐의 감가상각을 얘기한다? 자, 여러분이 건물이 감가된다는 자체는 경비는 아니잖아요. 그죠? 요 네 가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그렇게만 알아가세요. 지금 야매 하려고 해도 야매를 또 남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가지고. 그 다음 봐봐. 여러분들, 요 순영업 소득은 빚 뺐어요? 빚 아직 안 뺐어요? 안 뺐죠? 저보고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자, 빚 뺐어요? 안 뺐어요? 세금 뺐어요? 아직 안 뺐어요? 그럼 순소득은 부채 서비스와 소득세는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않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잠깐 위에 보시면 영업소득세 계산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영업소득세에서 자,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세액 공제되는 게 있죠. 그럼 공제받은 게 좋잖아요. 거기 보시면 이자 지급분하고 감가상각이 빼준다고 저번에 얘기를 했어요. 그 요것들은 그냥입니까?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그냥입니까? 공제가 됩니까? 돼요. 그럼 세금 계산 시 이 두 가지는 안 필요하겠어요? 고려되겠어요? 되겠다.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분위기 안 좋네. 영업소득세 있잖아, 맨 위에. 보여요? 거기 마이너스 있어요? 이건 그냥요 세액을 공제해줘요. 과세 대상에서 제외주시켜준다는 거죠. 그럼 이자와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세금 때 고려 안 해야 된다? 고려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죠. 빼줘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4번에 밑에 4번에 가시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자본이득세가 아까 양도소득세죠? 자본이득세 계산은 시험 문제 안 나온다.
그냥 일단 양도세와 소득세는 감가비는 고려한다라고 돼 있죠. 소득세 할 때. 그 다음에 이거예요. 맨 5번만 이제 한번 가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저 보세요. 여러분들 봐봐요. 자, 100원에서, 자,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처음 하시니까. 자, 입을 여세요. 따라해보세요. 총소득. 전체 소득이라는 얘기죠. 따라해보세요. 순소득. 그러니까 총과 순 차이는 경비를 뺐다 안 뺐다 차이점이에요. 맞나요? 그 다음에 따보세요. 세전소득. 세금을 공제한 소득이에요? 공제하지 않은 거예요? 안 했지만 빚은 뺀 거죠. 따보세요. 세후소득. 무슨 뜻이에요? 세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이라는 얘기죠. 맞나요? 자, 그러면 봐봐. 지금 빼주는 것은 마이너스가 지금 빼주고 있잖아요. 그럼 100원에서 10원 빼면 얼마예요? 절대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얼마죠? 90원. 10원 빼면? 몰라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10원 빼면? 그러면 봐봐요. 밑에 소득이 큽니까? 위에 소득이 큽니까? 위에 게 크죠. 당연하죠. 빼니까. 맞죠? 지금 굉장히 순진하십니다. 제가 밑에 거 하면 밑에 게 크다고, 위에 게 크다고 그랬죠? 나중에 이제 7, 8월 때 가서 조금 이제 어떻습니까? 좀 알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런 거 막 우습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밑에 게 커요? 위에 게 크면 어떻게 하면 그죠? 귀찮은 거예요. 위에 게 크죠? 근데 반드시 클까요? 안 클 수도 있을까요? 안 클 수도 있어요. 영업 경비는 반드시 나가는 지출 항목이기 때문에 이게 큰 편입니다. 근데 빚은 빌리니까 안 빌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순소득과 세전이 동일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자, 소득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세전과 세후가 동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 오른쪽에 맨 밑에 지금 5번 하고 있는데 보고 있어요? 빚을 빌렸다, 안 빌릴 수도 있다. 그럼 순소득과 세전은 동일할 수도 있다는 거. 그것까지만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훌륭합니다.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지분복귀액의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지분은 누구 거예요? 지 거죠? 지분복귀액. 지분복귀액은 지분복귀액의 계산은 지분은 저분 것이다, 지 거다. 그럼 취득 때 20억 취득할 때 내 돈이 안 들어갔어요? 내 돈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매도를 할 때 내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따라보세요. 처분시. 그러면 이건 운영시에 대한 현금 들어오고 나간 거예요? 처분시예요. 처분시에 돈이 나간 거 들어온 거예요. 적으세요. 처분시라고.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매각 현금 흐름을 나왔어요. 영업입니까? 매각합니까? 매각한 현금 흐름이죠. 거기 보시면은 매도 가격서부터 시작하죠? 찾으셨어요? 네. 양도 가격. 20억으로 매도했죠. 매도 경비는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양도하려면 그냥입니까? 중개를 받아야 되죠? 중개 수수료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순매도액이 나와요. 그러면, 자, 봐봐요. 여러분들, 부채 서비스액에 제가 원리금이라고 했잖아요. 원리금 무와 뭐를 더한 거예요? 그럼 10억에서 5억의 원금을 갚았으면 5억은 아직 남아있죠? 따라봐요. 상환, 비상환. 자, 그럼 어떻습니까? 상환했나요? 5억을 아직 안 했나요? 그러면 어때요? 그냥 상환이에요? 미상환이에요?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고 돼 있죠? 남아있는 융자 잔액을 얘기를 빼주라는 얘기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세후가 돼요? 세전이 돼요? 세전 지분복귀액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캐피탈 게인 텍스라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 용어야? 외국 용어야? 어떻게 났어? 그걸 번역해서 자본이득세라는데 우리나라는 양도소득세를 얘기를 해요. 뭘 얘기한다? 양도소득세. 제가 옛날에 EBS 강의할 때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건 뭐다? 양도소득세예요. 체크하셨어요? 그러면 세전이 돼요? 세후가 돼요? 세후 지분복귀가 된다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이 매도 가격은 총 매각대금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전체 매각대금입니까? 매각대금이죠. 그죠? 그래서 자, 할게요. 어떻게 보시냐면
따라보세요. 총소득. 총이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경비를 뺐습니까? 아직 안 뺐습니까? 안 뺀 거예요. 맞나요? 따라보세요. 순소득. 순소득이라는 것은 그냥요 경비를 뺀 거예요. 맞아요? 세전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세금을 공제하기 전이죠. 지금 보고 있죠? 근데 그냥입니까? 그 전에 빚은 뺐습니까? 뺐죠? 맞죠? 그러면 자 보세요. 공통점은 얘는 공실이나 기타 소득이 안 들어가고 여기가 순서가 비슷해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보세요. 총순 전후. 매도 가격을 총매각대금이라고 했죠? 따라보세요. 총순 전후. 그럼 빼주는 것은요. 자, 일로 와보세요. 경비 안 내야 돼요? 경비 내야 돼요? 내야 되고. 여기 부채 서비스액이 비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세를 치면은 따라보세요. 비비세. 그럼 내가 이렇게 막 비비면 내가 살이 안 빠져요? 빠져요. 플러스예요? 빼주는 거예요. 빼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자 할게요. 일로 봐요. 자, 따라보세요.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내자. 따라보세요. 비비세.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금을 먼저 내려고 그럴까요? 제일 마지막으로 내려고 그럴까요? 내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얘기한 거야. 구세청에 전화하지 마. 그럼 세금을 맨 마지막으로 내려고 하죠? 맞나요? 그러면 빚부터 내요? 경비부터 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요게 전기세가 경비거든요. 여러분이 전기 안 나왔고 막 전기 끊는 거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야 되는데. 많은 경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거 안 내잖아요. 그럼 그냥 끊어버려요. 한 달 안 내면요. 근데 돈 안 갚았다고 해서 경매 처리 받을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요. 맞아요? 그러면 빚부터 갚아요? 경비부터 내요.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내죠. 같이 가자. 뭐 내고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 봐봐. 비비세. 찾았어요? 똑같이 경비, 빚, 세금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가로치기에 첫 번째 나오는 건 그냥이에요. 경비예요. 경비고 두 번째는요. 빚, 그 다음에 세금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잠깐만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그대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두시고 어디로 가냐면 페이지 11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어림셈법이라는 게 있나요? 111페이지. 맨 위에. 찾았죠? 근데 이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리버리 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대충대충 한다는 건데, 자, 여러분들 승수법과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죠? 그럼 길 가는 아주머니한테, 아줌마, 왜요? 상가 건물 투자해갖고요, 수익률이 낮은 게 좋아요? 수익률이 높은 게 좋아요? 그럼 낮은 게 좋다 그래요? 높은 게 좋다 그래요? 그 수익률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수익률은 낮아야 된다, 높아야 된다. 근데 승수는 처음 듣거든요. 근데 승수는 어디 있냐면, 두 번째, 순소득 순수의 자본회수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찾았습니까? 박수 쳐보세요. 무슨 회수 기간? 자본회수 기간.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자본회수 기간이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아, 얘기를 해보자. 내가 투자하면 그 투자 회수를 어떻게 돼? 빨리 해야 되죠. 그런가요? 다시 할게요. 수익률은 낮아야 돼? 높아야 돼? 자본 회수 기간은? 이 승수는 자본 회수 기간을 얘기를 해요. 무슨 회수 기간을 얘기한다? 찾았어요? 그럼 승수값이 작을수록 좋고 역수관계라는 얘기죠. 찾았죠? 그러면 자, 이렇게 가볼게요. 자, 입문과정에서 좀 들어가기 좀 그런데 어림셈법에서 승수법이라는 것은 수익률법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처음 듣더라도 수익률은 낮게 나오는 게 좋나요? 많이 나오는 게 좋나요? 자, 승수는 아직 모르겠지만 자본회수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죠. 회수 기간이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짧은 걸 판단하시거든요. 맞나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본회수 기간이라는 자체를 나타내는 게 승수를 자본회수 기간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1억을 투자해서요. 총 투자액이 나갔다면 자, 만약에 순소득이라는 순영업소득은 순수익을 얘기를 해요. 순수입. 그럼 2천만 원을 벌어요. 매년.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얘한테 따라봐. 5배. 장수 돌침대 아세요? 네. 별이 몇 개? 5개. 4배, 5배라는 것은
5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회수가. 몇 년? 그럼 내가 지금 여기다가 얼마를 박았죠? 1억. 얼마씩 2000, 2000씩 몇 년? 몇 배? 장수 침대? 5개. 그지? 그게 5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회수 기간이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그런 게 아는 게 승수거든요. 맞아요? 분위기 안 좋은데 하여튼 회수 기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판단하는 거거든요. 맞나요? 그럼 승수라는 것은 몇 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1억이 2천만 원에서 그냥입니까? 5배입니까? 그럼 순영업소득 승수가 5배라는 것은 자본회수 기간이 5년 걸린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기간이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그럼 승수는 작을수록 좋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그러니까 봐봐 들어봐. 길 간 아줌마한테 아줌마 투자한 상가가 수익률이 작게 나와야 돼? 많이 나와야 돼? 수익률이? 그거 누구나 얘기하죠. 아줌마 승수가 커야 돼? 작아야 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회수 기간이라는 걸 갖고 간다? 자본 회수 기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수익률은요? 반대로 역수관계로 뒤집어 까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럼 어떨까? 얘는 몇 퍼센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를 그냥입니까? 뒤집읍니까? 나 허락 받고 뒤집을게. 뒤집어도 돼요? 그럼 얘는 1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고 싶은 걸로 가는데 2천만 원이 중요해요. 그럼 2천만 원이 1억에 대해서 계산하면 0점이니까 20%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 수익률이 낮아야 된다? 수익률이 높아야 된다? 높아야 돼요. 이 두 관계가 무슨 관계다? 역수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몇 년 걸린다는 거죠? 그럼 따라서 20% 몇 년? 그럼 따라봐 100%. 그럼 5년 지나면 100%가 환원된다는 얘기예요. 나만 신났나 봐. 자,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회수 기간을 얘기합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힘드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자본 회수 기간을 얘기했잖아요. 무슨 회수 기간? 그럼 회수 기간이 길어야 된다, 짧아야 된다? 짧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이 승수법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됐냐면 들어보세요. 자, 따라보세요. 총순 전후. 우리가 4가지 소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얘기해 보세요. 총순 전후. 총소득이라는 것은 아직 경비를 뺐어요? 아직 안 뺐어요? 안 뺐죠? 지금 보고 계셔요? 지금 보고 있어요? 맞다 따지 말고 저를 보란 말이에요. 순소득은 그냥입니까? 경비는 뺐습니까? 뺐고 영업을 생략할 수도 있고요. 영업을 생략할 수도 있고 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세전이라는 뜻은 그냥입니까? 세금은 공제하기 전입니까? 근데 빚은 안 뺐어요? 빚은 뺐어요. 지금 라인을 지금 보고 계시죠? 아니 여기 지금 하고 있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세후는 그냥입니까? 세금은 공제했습니까?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럼 가볼게요. 그럼 얘는 아까 조하고 총은 똑같다 그랬죠? 그죠? 그럼 승수가 붙어요. 승수. 자,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세후 현금 수지 승수. 자, 그러면 어떤다? 자, 따라해보세요. 자본 회수 기간. 그럼 회수 기간이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그럼 자본 회수 기간을 따진다는 것은 내가 투자한 1억이 얼마씩 회수되냐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투자액이 올라가고 2천만 원에 대한 순소득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몇 년 돼야지만 자본 회수였죠? 5년이네요.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위에는 투자액이 올라갑니다. 뭐가 올라간다? 투자액. 근데 자세히 보세요. 조순까지는 무슨 투자가 올라갔냐면 총투자가 올라갔어요. 무슨 투자가 올라갔다? 총투자. 지금 보고 계시죠? 제가 총투자액은 이렇게 할게요. 근데 힘들어 죽겠어요. 내일도 또 강의해야 돼요. 미치겠어. 이거 무슨 투자죠? 지분 투자죠. 보고 계셔요? 근데 이 차이점은 뭐냐면 갈게요. 자, 갑니다. 자, 일로 와보세요. 자, 아까 여기를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여러분 처음 하시기 때문에 그냥 들어보세요. 순소득은 그냥입니까? 빚을 뺐습니까? 아직 안 뺐습니까? 안 뺐어요. 대답해 주세요. 그래 다음 넘어갑니다. 빚 뺐어요? 안 뺐어요? 뺐어? 안 뺐어? 아직 안 뺐어요. 빚은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럼 빚을 안 뺐다는 것은 자, 지금 총 투자는 지금 전체 금액이 그냥입니까? 20억입니까? 20억이죠. 그런가요? 그럼 빚을 안 빌렸다는 가정에서 총순까지는
이 20억으로 계산해요. 얼마로 계산한다? 지분 투자입니까? 총 투자입니까? 총 투자로 계산한 거예요. 아직 빚을 빼지 않았으니까.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는 무슨 투자로 가죠? 총 투자로 가요. 그럼 20억에 2억을 벌었다면 20%가 수익률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그냥입니까? 빚을 뺍니까? 뺐죠? 뺐잖아요. 저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도와주세요. 여기는 안 뺐어요? 뺐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빚을 안 빌렸다? 빚을 빌렸다? 빌렸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내 돈이 20억이 나간 거예요? 10억이 나간 거예요? 10억에 대한 아까 2억에 대한 순서독에다 빚을 뺀 걸 해줘야죠. 여기서부터는 무슨 투자다? 지분 투자로 가요. 그죠? 다시 갈게요. 그러면 총순까지는 무슨 투자로 가고? 총 투자로 가고. 전후는 뭐다? 지분 투자로 가는 거죠.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다시 해야 돼. 자, 순소득은 아직 부채 서비스를 뺐나요? 빚을 안 뺐나요? 안 뺐죠. 안 뺐죠. 그러면 돈을 안 빌렸었다는 가정하에서만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그러면 15억으로 가야 돼요? 전체 25억으로 가야 돼요? 20억으로 가야 되죠. 맞나요? 부채 서비스를 빼려면 이자를 빼줘야 되잖아요. 그럼 내 투자액은 25억으로 갑니까? 15억으로 갑니까? 10억 대로 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총순까지는 무슨 투자액이 올라가고 전후는 지분 투자가 올라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건 편한데 그냥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페이지 111페이지 가시면 요 소득이 밑으로 내려가요. 111페이지. 찾았습니까? 지금 순수법 보고 계셔요? 111페이지 어림셈법의 조소득 순수. 찾았죠? 자, 얘기해 주세요. 뭐가 내려가죠? 조소득 내려가죠? 자, 이건 뭐가 내려가죠? 요게 내려가요. 순수득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요게 내려가요. 날 봐요. 그냥 차분하게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냥이다 내려간다. 내려가요. 차분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럼 뭐가 내려가요? 얘는 뭐가 내려가요? 세전이 내려가고 얘가 세후가 내려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승수법은 그냥입니까? 자본의 수 기간입니까? 그럼 소득이 올라가요? 투자액이 올라가요? 조순까지는 무슨 투자액? 총. 전후는 지분 투자가 올라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자, 회수 기간이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수익률은요? 높은 게 좋죠. 수익률은 제가 안 적을게요. 수익률은 그냥 옆에 보시면 역수관계라는 게 있죠. 그냥 눈으로만 그냥 확인하세요. 여기까지 갔다 큰일 납니다, 지금. 그냥 조소득 순서와 역수관계인 게 비율분석법에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게 있나요? 찾으셨어요? 얘기 좀 해줘요. 옆에 있죠? 그 다음에 순소득 순서 옆에가 종합자본환율은 그냥입니까? 뒤집은 겁니까? 뒤집고. 지분배당률은 세전현금 순수를 뒤집은 거죠? 그 다음에 세후현금 순수는 세후수익률이 뒤집은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냥 눈으로만 확인하세요. 아시죠? 그거는. 수익률은 낮게 나와야 돼요? 높게 나와야 돼요? 높게 나와야 되죠. 아시겠죠? 자, 밑에 보시면 비율 분석이라는 게 있죠? 다음에 보세요. 대부 비율, 부채 비율, 비율을 갖고 따졌어요. 찾았죠? 가장 강력한 거는 대부 비율에다가 별표를 3개 치세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게 LTV라고 신문에 굉장히 뜰 거예요. 뭐가 뜬다? LTV라는 건 뭐냐면 런 투 밸류라는 것은 우리 융자액을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는 비율을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1억짜리다. 그러면 70%면 그냥입니까? 7천만 원을 빌려줍니까? 0.7에다가 이걸 곱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 비율은 거기 보시면은 부채 잔금을 부채 부동산 가치로 나눴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근데 부채 잔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출할수록 그냥입니까? 잔금이 남습니까? 남으니까 그 비율을 이제 대부 비율이라고 그래요. 그럼 대부 비율과 밑에 보시면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죠. 그 부채 비율은 뭐냐면 자,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으로 나눠요.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으로. 그러면 따라해보세요. 타짜. 타짜 아세요? 타짜? 타짜. 그럼 어떻습니까? 얘는 그냥입니까? 부채 비율은 타인 자본, 자기 자본 나눈다고 했죠? 그럼 잘 이렇게 보실게요. 만약에 타인 자본이 400원 들어갔는데 내 돈이 100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4배입니까?
그러면 400%로 표현하거든요. 그죠? 그 만약에 300%는 몇 배라는 얘기죠? 3배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냥 들어보세요. 만약에 대부가 50이면 타인도 50 들어갔고 나도 50 들어갔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1이니까 100%가 되는데 만약에 타인 돈이 80이면 자, 타인이 80이면 나는 얼마예요? 참고적으로 100에서 80을 빼면 돼요. 얼마다? 20이죠. 그럼 타인 돈이 몇 배라는 거죠? 4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400%가 되거든요. 그죠? 그럼 당연히 대부 비율이 높아지면 부채 비율도 안 커지겠어요? 커지겠어요? 커진다는 거죠. 지금 대부 비율 보고 계셔요? 그럼 대부 비율이 커지면 그냥입니까? 부채 비율도 커집니까? 자, 이게 많이 빌려주면 부동산 수요도 안 커질까요? 커질까요? 커지죠. 그죠? 아니, 대부 비율 많이 빌려주면 돈 많이 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은행이 안 위험해요?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져요. 그럼 금리도 높이겠죠? 지리도 효과도 커진다.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싹 다 커진다. 그럼 작아지는 게 있어요? 다 커져요. 다 커진다는 거죠. 부채 비율이라는 건 아까 제가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을 나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최대값이 100%인데 이제 100% 초과할 수가 있다는 것은, 자, 들어보세요. 집값이 안 떨어져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처음서부터 100% 빌려주는 은행이 있을까? 나 좀 소개시켜 주세요. 뛰어먹고 도망가게, 그죠? 근데 지나갈수록 그냥입니까?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까? 그럼 7천만 원이 되면 100% 될 수 있고 더 떨어지면 100% 초과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서부터 이제 가는데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있죠? 이거 별표를 3개 치세요. 이것도 잘 나옵니다. 부채 감당률. 자, 그럼 이제부터 커야 되냐, 작아야 되냐를 한번 판단해 볼게요. 갑니다. 자, 부채 감당률은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상가에 적용시킵니다. 뭐에 적용시킨다? 상가. 그러면 상가는 그냥입니까? 임대료가 많이 나와야 됩니까? 그럼 많이 나와야지 돈을 땡겨줄 수 있죠. 그래서 은행이 위에가 순영업소득이 올라가고 밑에가 부채 서비스액이 내려가요. 그럼 여러분들 은행 입장에서는 빚이 많아야 돼요? 소득이 많아야 돼요? 그럼 얘가 1에 가까우면 1보다 작으면 위험하거든요. 그죠? 그럼 1보다 작아야 돼?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1보다 초과해야 돼요? 초과해야지만 요구하거든요. 맞나요? 자, 할게요. 자, 지금 A은행이 자, 지금 상가 그냥입니까? 지금 요거 임대로 나옵니까? 나오죠? 그죠? 그럼 부채 감당률은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이에요. 그럼 능력이 작아야 돼요? 능력이 커야 돼요? 빚이 많아야 돼요? 소득이 많아야 돼요? 그럼 1보다 작으면 위험하죠? 그러면 1을 그냥입니까? 초과하는 게 좋습니까? 초과해서 1.4, 1.5 되면 승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부채 감당률은 낮은 게 좋다? 부채 감당률은 큰 게 좋다? 큰 게 좋다는 거죠. 찾았죠?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률이라는 게 있어요. 채무불이행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 채무불이행은 자, 요거는 넘겨보시면은 그 글씨가 페이지 가시면은 114페이지로 가시면 114페이지 1번 양가로 1번에 채무불이행이라는 게 동그라미 1번에 있어요. 찾았습니까? 여러분들 채무불이행한다는 건 됩니까? 갚지를 못하는 겁니까? 제때 상환하지 못한다는 위험이죠. 그렇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채무불이행이 많이 되는 게 나아요? 채무불이행이 적게 되는 게 나아요? 이 비율은 낮을수록 좋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몇 페이지 하다고 봤죠? 111. 다시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식은 모르더라도 채무불이행률이 높은 게 나아요? 낮은 게 좋아요? 그렇게 판단하세요. 그럼 얘는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러면 채무불이행률이 낮으려면 자, 어떻습니까? 경비하고 부채 서비스액은 나가는 돈이죠? 네. 나가는 돈이 너무 많으면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 이 빚이 많으면 그냥입니까?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집니까?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럼 밑에 유효 총속이 더 커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맞나요? 그래서 그럼 얘는 클수록 좋다, 1보다 크면 위험하다.
위험하죠. 같으면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영업경비도 많이 나가야 돼요? 영업경비도 적게 나가야 돼요? 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얘도 클수록 좋다, 클수록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래서 항상 비율하면 위에 게 올라가거든요. 영업경비. 그래서 우리가 가능총소득 또는 유효인데 유효로 이제 나누기 때문에 조소득인데 보통 유효를 계산을 해요. 그 다음 마지막 보시면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총자산 회전율은 매상의 회전율이에요. 회전율. 매상을 적게 올려야 돼요? 많이 올려야 돼요? 자, 이렇게 할게요. 말 편하게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잖아요. 그 손님들이 와갖고 계속 개겨야 돼요? 빨리빨리 나가줘야 돼요? 제발 좀 들어가서 한 3-4시간 개기지 마. 좀 자기 그 주인을 생각해야지. 그럼 그냥이야 회전율이 좋아야 돼. 그죠? 머리도 만져봐. 그냥이야 회전이 빨리빨리 가야 돼. 그죠? 그러면 낮아야 된다? 높아야 된다? 높아야 돼요. 빠른 회전을 얘기하거든요. 찾았죠? 그죠? 그러면 총소득은 1년에 번 총소득이 내가 투자한 총투자보다 작아야 됩니까? 많아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1억 투자했으면 1년에 1억 번 건 1회전 되는데 2억은 2회전 된 거죠. 회전율이 낮을수록 좋다? 높을수록 좋다? 높을수록 좋아요. 체크하셨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식에 대한 걸 다 암기한다는 건 무리예요. 그죠? 그럼 자, 이렇게 합니다. 대부 비율은 그냥입니까? 돈을 빌린 비율입니까? 빌린 비율이죠. 얘기해 주세요. 그냥이에요? 빌린 비율이에요. 그러면 자, 1억에서 70% 빌렸으면 얼마 땡긴 거야? 7천 땡긴 거죠. 맞나요? 자, 부채의 비율은 따라봐. 타짜. 돈을 빌린 애들이 타짜야. 그러면 그냥이야 타인 자본이 올라갔어. 올라갔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대부 비율이 나타나는 건 그냥이야 빌린 비율이 많죠. 그럼 부채 비율도 같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채 감당률이나 총 자산 회전율이나 이런 것들이 높냐 낮냐를 판단해서 그걸 봐봐요. 그죠? 그럼 자 할게요. 저 보세요. 채무불이행 아시죠? 저를 한 번만 봐주세요. 저 보여요? 자, 마주치니까 이상하다. 채무불이행률이 많이 돼야 돼? 채무불이행이 많이 되면 좋을까? 아주 대답을 잘하네. 높아야 돼, 낮아야 돼? 그렇게 판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왜냐하면 식은 지금 암기가 안 돼요. 그죠? 자연스럽게 나도 되는데, 영업경비가 많이, 또 누가 커닝한다, 밑에. 영업경비가 많이 나가면 좋아요? 영업경비가 어떻게 될수록? 작을수록 크면 안 좋죠. 맞아요? 자, 우리가 장사를 하게 되면 그냥 이제 빨리빨리 나가야 돼. 빨리 나갔다 돼. 회전율은? 잘한다. 그렇죠? 무슨 말 알겠어요? 여긴 안 나왔지만 공실률은 어떻게 될까? 공실률은? 나가야 되죠. 소득 비율은? 높아야 되죠. 부채 감당률은요? 어지러워. 자, 갈게요. 시험 문제 부채 감당률 나와요. 무슨 감당률? 왜냐하면 여기서 딱 걸리는 게 다시, 그럼 다시 갈게. 나봐봐. 건네지 말고. 저 조용히 해봐. 나봐요. 채무불이행률은? 낮아야 되죠. 뭘 한참 생각해. 채무불이행은 낮아야 된다니까. 채무불이행. 영업경비는? 적어야 되고. 공실률은? 적어야 되죠. 회전율은? 부채 감당률은? 딱 걸렸어. 부채 감당률 나와요. 무슨 감당률? 부채 감당률은 높아야 좋아요. 왜냐면 부채에서 걸려버려요. 자, 상가 건물을 은행이 대출해 주려면요. 부채가 많아야 돼요? 소득이 많아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을 보거든요. 그럼 얘는 작을수록 좋다? 클수록 좋다? 얘 나와요. 그죠? 그럼 부채 감당률은 낮을수록 클수록 좋다는 거죠. 이를 초과해야 돼요. 이제 아실 수 있어요? 그럼 다시 갈게. 짱내지 말고. 영업경비 비율은?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지 말고 경비는 나가잖아. 영업경비는? 공실률은? 채무불이행 낮아야 되죠. 그죠? 그죠? 회전율은? 부채 감당률은? 안 속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부채 감당률은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1보다 작으면 상가 건물에 돈 대출해 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럼 부채 감당률 위주로 가셔야 돼요. 무슨 감당률? 부채 감당률. 체크하셨죠? 그러니까 천천히 갈게. 채무불이행을 많이 하면 됩니까? 그러면 채무불이행은? 영업경비도? 공실률도? 소득 비율은? 회전율은?
부채 감당률은? 아, 이거 안 써봐. 부채 감당률 나와요. 부채 감당률 낸단 말이에요. 찾았죠? 부채 감당률은 무슨 뜻이죠?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을 얘기를 해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셨죠?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 양가로 이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통적인 투자 평가 기법에 자 따라오세요. 비할인. 그럼 할인을 했다는 얘기야? 안 했다는 얘기야? 할인이 아까 따라오세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죠? 그 밑에 보시면 해수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해수기간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건 뭐냐면 보세요. 자, 해수기간이 길어야 돼요? 해수기간이 짧아야 돼요? 기억나시죠? 그죠? 그 해수기간법은 자, 갑니다. 자, 내가 지금 500원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1년, 2년, 3년에 볼게요. 100원, 100원, 그 다음에 우리가 300원을 회수했대요. 자, 그럼 봐봐. 지금 100원과 1년 후에 100원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죠?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할인을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럼 기한이야 비할인 기법이야. 그럼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럼 회수 기간은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그렇게 가세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 투자했을 때 전액 회수할 때 걸리는 기간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내가 목표한 게 5년이라면 내 투자는 그거보다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채택되죠. 그렇죠? 목표했던 것보다 내가 더 길면 기각되겠죠? 근데 이제 평균 회계적 이유는 그냥 따라보세요. 자, 우리가 이익률법. 그럼 이익률은 적게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죠.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그죠? 평균 이익률법은 이제 회계상 밑에 보시면은 박스에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목표한 것보다 내가 이익률이 적게 나와야 됩니까? 많이 나와야 됩니까? 많이 나와야 되고 적게 나오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얘는 따라보세요. 할인이에요? 비할인이에요? 비할인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자, 요것만 이제 할게요. 펜 10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08페이지 가시면 자, 요것만 이제 체크할 텐데, 자, 거기 보시면은 108페이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찾았습니까? 별표 3개 치세요. 반드시 씁니다. 자, 저를 실망시키지 마시고 할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아,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꿔서 좀 긴장 좀 하세요. 그죠?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아까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깎아준다고 알았어요. 그럼 내가 이 순간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갑니다. 지금 뭐 하는지를 모르고 지금 깎아준다고 그러는데 큰일 나요. 자, 갑니다. 할게요. 자,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내일 다른 학원 가도 할인이 뭐예요? 깎아주는 거 똑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할인이 뭐라고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 과정은 제가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만 어떤 흐름만 가르쳐드리는데, 자, 내가 1억을 투자했어요. 오늘 배운 거 다 합니다. 1억은 그러면 1년 후에 대해서 만약에 1억 2천만 원을 벌었대요. 그럼 1억 2천이라고 할게요. 자, 갑니다. 내가 낸 1억은 미래 가치입니까? 현재 가치입니까? 줄여서 뭐라 그러죠? 현가라고 하죠. 오늘 배운 거 다 얘기하셔야 돼요. 1년 후에 1억 2천은 현재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입니까?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내가 낸 거는 불확실해요? 확실해요? 확실하죠. 1년 후는요? 불확실하죠. 불확실하죠. 그냥 합니까? 위험합니까? 위험합니다. 제가 누구라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할인이 뭐라고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 제가 어음 할인을 얘기했거든요. 어음이 위험할수록 그냥입니까? 할인율을 높입니까? 높여요. 기억하십니까? 그럼 높은 할인율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그 어음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이 안 위험해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럼 높은 할인율을 시키면 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많이 떨어지면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할인이라는 거는 곧 무슨 가치를 무슨 가치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돌려오라는 얘기죠. 맞나요? 그러면 1억 2천이 9천까지 떨어지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죠. 그렇죠? 근데 1억 2천이 할인했더니 1억 1천이 됐어요. 그럼 투자하시겠죠. 1천만 원만큼 이득이 가니까. 그럼 모두 다 무슨 가로 고쳐주셔야 돼요? 현가로 고쳐주셔야 되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가
유출이 많아야 돼요? 유입이 많아야 돼요? 유입이 많아야 되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현금 수지라는 건 현금이 들어온 거 나간 걸 분석한 거죠. 나간 게 많아야 돼요? 들어온 게 많아야 돼요? 들어온 게 많아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근데 얘가 약간 좀 디테일한 게 보세요. 우리가 자, 현금 유입의 현가라는 자체는 현가의 합은 현재 가치 합입니다. 현재 가치 합은 자, 우리가 임대 소득만 있어요? 나중에 매각 소득도 있어요. 매각 소득이 있잖아요. 아까 계산 다 했었죠, 그죠? 그러면 운영만 따져야 돼요? 매각도 따져야 돼요. 따져야 되고. 자, 한 해 한 해 소득이 다 똑같습니까? 여러 해 다릅니까?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좀 전에 어림셈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무슨 셈법이 있었다? 그래서 승수법은 따라해보세요. 자본회수 기간. 1억을 투자해서 5천만 원씩 별이 몇 개? 5개. 몇 년 걸려요? 5년 걸려요. 맞아요? 그러면 1억을 투자해서 2천만 원씩 똑같다는 거죠. 매년 똑같아요? 소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어림셈법은 그냥입니까? 어리버리한 겁니까? 대충대충 한 거죠. 어림셈법은 처분했어요? 임대료만 따졌어요? 임대료만 따진 거죠. 그죠? 근데 임대료만 따져야 돼요? 처분도 따져야 돼요. 그럼 얘가 더 확실하다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어떻죠? 세전이 아니라 세후라는 게 있었죠. 그럼 가장 확실한 소득은 세전이에요? 세후예요? 세금을 공제한 후 소득이 나한테 확실하다는 얘기죠. 맞나요? 이건 어리버리한 거예요?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림셈법은 간단한 거고 이건 굉장히 세부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럼 현금 유출 따집니다. 그럼 현금 유출이 그냥 현값이라고 하는데 이건 유입인데요. 그냥 우리가 현가인데 그럼 유출이 많아야 돼요? 유입이 많아야 돼요? 유입이 많아야죠. 그럼 유입이 많아야지만 투자한다는 게 이 할인후 수지분석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의 갈게요. 의 갑니다. 자, 유입은 그냥입니까? 장래생깁니까?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유출의 현재 가치라는 할인했죠? 무슨 가치로 할인했어요? 현재 가치. 서로 비교한다는 거죠. 찾았죠? 그럼 밑에 가시면 수년제 가치법이라는 게 있어요? 갑니다. 전체적인 틀만 보고 오늘 가세요. 그럼 수년가법이라는 건 뭐냐면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수년가법은 자, 수년가법은 순이라는 건 빼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처분은 계산 안 하거든요. 거의 요새 그냥 유입만 봅니다. 자,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마이너스 현금 유출을 빼요. 유출의 현가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1억은 그냥입니까? 1억은 현재 가치입니까? 현재 가치죠. 맞나요? 근데 1년 후에 3억 3천만 원이라는 자체를 벌었다면은 현재 가치예요? 미래 가치예요? 미래 가치죠. 그걸 그냥입니까? 현재 가치로 돌려와야 됩니까? 돌려와야 되죠. 맞나요? 그럼 아까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기억이 나야 할 텐데 기억나세요? 1년이 몇 승? 요게 할인율이라는 거예요. 무슨 율이다? 할인율. 그래서 그 할인율을 따라해보세요.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 할인해요. 요구 수익률. 우리가 만약에 10%다 그러면 0.1이니까 1.1이니까 계산하면 3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3억에서 1억 투자했으면 2억을 번 거예요. 그죠? 그럼 투자 안 하시겠어요? 투자하시겠어요? 하죠. 2억을 벌었으니까. 맞나요? 근데 마이너스 2억 나오면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아니죠. 그럼 우리가 같을 때가 기준이기 때문에 3억하고 3억을 빼면 0이죠. 그러면 수년가는 0보다 커야 돼요. 뭐보다 커야 된다? 그것만 가져가세요. 자, 그럼 수년가는 1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커야만 투자하고 자금은 채택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년제 가치법 있어요? 지금 찾으셨어요? 내가 하라는 것만. 그럼 얘는 밑에 예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합에서 현금 유출 현재 가치 합의 차이를 했다는 건 그냥입니까? 빼준 겁니까? 빼줬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따라봐. 할인율. 요구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걸 갖고 이제 따졌다 봐요. 밑에 보시면 어떻게 돼요? 공식에 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구 수익률 할인한 미래 수익 현재 가치를 지출의 현재 가치로 뺐죠. 그럼 오른쪽에 자, 그럼 요거는 맨 밑에 투자 결정만 보세요. 오늘 요것만 별표.
오늘 요거만 집에 가서 연습해. 순영가는 1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되죠. 찾았습니까? 그거 나왔을 때 채택하고 살면 기각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순영가는 1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그것만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1번에 순영가의 장점은 다른 거 다 보지 말고 A만 보세요. 화폐의 시간적 가치 이론에 근거를 뒀죠. 그럼 할인을 안 했어요? 할인을 했어요. 했죠? 그럼 화폐의 시간 가치 고려 안 했다? 고려했다? 고려했다는 거죠. 찾았어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맨 밑에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게 있나요? 자, 갑니다. 자, 수익성 지수법은, 자, 들어보세요. 지수라는 건 학교에서 분수가 나와요. 알고 싶은 게 올라가고 가는데, 지수는 이제 앞에 있는 수익이 올라가요. 비용이 올라가요. 수익이 올라가요. 자, 여러분들 내가 1억 냈다면 내 건 알고 있는데 수익이 궁금하신 거죠? 궁금하면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빼줍니다. 나눠줍니다. 그러면 자, 가볼게요. 자, 3억에서 1억을 나누면 3이라는 게 되거든요. 따라봐, 3배. 몇 배 벌었다는 거야? 투자 안 하시겠어요? 투자하시겠어요? 그러면 얘는 같다는 자체가 1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0보다 커야 된다? 1보다 커야 된다? 1보다 커야 돼요. 그럼 수익성 지수는 0보다 크다 그래야 돼요? 1보다 크다 해야 돼요? 1보다 크다 해야죠. 그렇죠? 자, 0.5가 나왔다는 건 그냥입니까? 반타작입니까? 반타작 된 거죠. 그죠? 자, 밑에 보시면 수익성 지수 있어요? 화이팅. 빼준 거예요? 이건 나눠준 거예요. 그럼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를 나눴다고 돼 있죠? 그럼 얘는 넘기시면은 박스를 보시면 수익성 지수는 0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지만 채택하고 기각한다고 돼 있어요? 찾았습니까? 찾았나요? 자, 갑니다. 자, 입문과정은 다른 학원도 똑같아요. 다 초짜예요. 그렇다면은 수는 따라해봐. 빼준다. 나눠줘요? 빼줘요? 그럼 뭐에서 뭐를 빼줘요? 유입에서 유출. 그러면 2억이 나오면 투자하시겠죠? 마이너스 2억 나오면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자, 이건 어떤 배수입니까? 금액입니까? 금액이 플러스가 나와야지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럼 순영가는 1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책 보지 말고 적어보세요. 수익성 지수는 그냥입니까? 나눕니까? 나누죠. 뭐를 뭐로 나눠요? 유입을 유출. 그러면 3이라는 것은 몇 배 벌었다는 거죠? 그럼 투자하시겠죠? 0.5면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뭐보다 작으니까. 1보다 작으니까. 수익성 지수는 뭐로 본다? 1로 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입문과정은 순영가는 뭐보다 커야만 투자하고 수익성 지수는요? 넓히지 마세요. 지금 넓혀봤자 안 들어와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전 페이지 가시면은 하나 했었던 게 뭐냐면 내부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어요. 109페이지 찾았어요? 자, 갈게. 따라해봐. 내 거. 그럼 남의 게 많이 나와야 돼요? 내 게 많이 나와야 돼요? 내 자체에 대한 수익률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에요. 내기하실래요? 외우라는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만나면 할 수 없고. 그지? 따라해봐. 내 거. 남의 거, 내 거. 그럼 내가 투자하려는 대안이 적게 나와야 돼? 많이 나와야 돼? 그럼 내 자체에서 얻어지는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부 수익률이 저번 시간에 저랑 내기하실래요? 기대 수익률이에요. 무슨 수익률이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만 알아야 돼요? 요구 수익률을 가져와야 돼요. 그럼 요구 수익률은 내가 투자하려는 대안입니까? 다른 외부의 대안입니까? 그럼 내부겠어요? 외부겠어요? 요구 수익률이죠. 그러면 외우가 커야 돼요? 내기가 커야 돼요? 내기가 커야 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학교 점수 누가 많이 나오는지 저랑 모의고사 내기 하실래요? 그럼 내기는 갑자기 외우하셨죠. 내기가 하자는 사람이 자신감이 있죠. 그럼 내부하고 요구 중에서 뭐가 커야 돼요? 내부가 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은 밑에 박스 있어요? 109페이지 박스 찾으셨어요? 내부하고 요구 중에서 누가 커야 돼요? 내부가 더 커야 돼요. 요구보다. 내부는 따라봐. 내 거. 외부 요구 수익률은 내 투자가 아니라 다른 내부 수익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개념 있죠, 개념. 개념에 A 있어요, A. 갈게요. 장래 기대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그냥입니까? 같게 만드는 할인율입니까? 같게 만드는 할인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 이제 굉장히 어려울 텐데, 자, 들어보세요. 자, 올라보세요. 내가 1,000원 냈으면 1년 후에 1,200원을 벌었대요. 그럼 내가 1,000원 낸 거는 미래 가치입니까? 현재 가치입니까? 1,200원은요? 할인이 뭡니까? 그러면 얘와 얘를 그냥요 같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얘를 그냥입니까? 할인을 해야 됩니까? 그 할인율을 구하는 게 내부순위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R의 N승, 1년이면 1승이죠. 자, 이건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냥 20% 나와요. 몇 퍼센트 나온다? 자, 보세요. 내가 1,000원 투자해서 1,200원 벌었으면 200원 더 벌었죠. 몇 퍼센트 벌었다? 20%예요. 그럼 그 20%가 내부며 기대 수익이라는 이걸 구해서 요거랑 비교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그러면 현금 유입의 현가하고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 나오죠. 그게 무슨 소리다? 내부라는 거죠. 그럼 일로 와보세요. 자, 입을 열어보세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3억에서 3억 빼봐. 3억에서 3억 빼면 0이 되죠. 순현가를 0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잘 갈게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3억을 3억으로 나눠보세요. 1이 되죠. 그럼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지금 개념이 있어요. 다시 입력해보세요. 장래 기대는 현금 의 현재 가치와 유출의 현가를 그냥입니까? 같게 하는 할인율입니까? 그러면 수년제 가치를 뭐로 만들고요? 수익성 지수를. 그 0과 1을 바꿔내거든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자, 갑니다. 자, 들어가세요. 쳐보세요.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도 얘기 들으시는데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 따라오시는데 내가 지금 1억 낸 거는 그냥입니까? 현재 가치입니까? 1억 2천원이요. 미래 가치. 내가 낸 건 확실하죠? 1년 내 수익은요? 불확실하죠? 그냥입니까? 할인율을 적용시킵니까? 할인은 무슨 가치를 무슨 가치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같게 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현금 수지라는 거는 돈과 두름 나가는 건데 유출이 많아야 돼요? 유입이 많아야 돼요? 유입이 많아야 되죠. 맞죠? 그럼 수년가는 그냥입니까? 유입에서 유출을 빼줍니까? 그죠?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죠? 1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맞나요? 수익성 지수는 빼줘요? 나눠줘요? 그러면 뭐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수년가가 보세요. 야매 하나만 가르쳐 줄게요. 수년가는 뭐보다 커야지만 투자합니까? 0. 수익성 지수는 1보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0하고 1을 바꿔낼 수 있는 게 가장 기초적이거든요. 맞나요? 그 다음에 내부는 따봐. 내 거. 남의 게 많이 나와야 돼? 내 게 많이 나와야 돼? 내 자체적으로 얻는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유익과 유출을 그냥입니까? 같게 합니까? 할인이 나오죠. 그러면 요거는 유익과 유출을 같게 하니까 수년가를 뭐로 만들고? 0. 수익성 지수를. 저랑 학교론 점수 누가 많이 나오면 저랑 내기 하실래요? 그럼 갑자기 내기는 왜요? 내기가 더 크죠? 그럼 내부하고 요거 중에서 누가 커야 돼요? 내부가 큰 거죠. 맞습니까? 근데 집에 가시면 이게 헷갈려요. 수년가는 뭐보다 커야 되고요? 수익성 지수는. 지금 잘 되시죠? 가는 순간 1과 0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렇게까지는 하기 싫은데요. 자, 여러분들 옛날에 극에서 이수일과 심순애라는 극이 있었어요. 심순애가 김준배 다이아몬드 넣어갖고 도망가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얘가 김준배가 사회 망해갖고 공인중개사 공부하는데 수년가가 0보다 큰 게 안 이루어져요. 점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름을 개명하래요. 따보세요. 순영이. 자, 따보세요. 이수일과 심순영. 그냥 하세요.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수일이, 순영이. 수년가는 뭐보다 커야 돼? 0. 수익성 지수는 1. 이렇게 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수년가는 뭐보다 커야지만 투자하십니까? 0. 수익성 지수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 안 한다에 대한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수는 그냥이에요. 빼주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자, 수익성 수는 빼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위익이 크려면 1보다 커야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입문과정은 그냥 우리 절 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이수율과 심순영. 순영. 순영이 왜 순영이라고 외우라 그랬어? 순영가는 0, 수익성 지수는 1. 저랑 내기 하실래요? 내기가 크죠. 요가 커야 돼요? 내부가 커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 똑같아요. 다른 수강생들도. 그러니까 그렇게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주는 제가 넘기시면은 금융 파트로 갈게요. 금융. 그래서 금융 파트는 113페이지 금융은 조금 쉬운 게 여러분들 담보대출 같은 거 받아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좀 수월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수월하니까 그냥 오늘 간 거는 동영상 찍으시니까 어차피 그냥 복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따라봐. 이수율과 심순영. 순영가는 뭐보다 커야 돼? 수익성 지수는? 내부하고 요구 중에서 내부가 커야 되죠.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우리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